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 XC40입니다. 볼보 XC40은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XC 시리즈의 엔트리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크기도 국산 차량에서 투싼과 코나, 투싼과 산타페 요 중간을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닛 구조는 단순한 디자인에서 양쪽에 주름 두 개를 지금 간직하고 있고요. 그 주름 두 개가 조금 더 넓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움푹하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풀 LED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시야가 굉장히 밝죠. LED 헤드램프 시야를 야간에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헤드램프를 끈 상태고 헤드램프를 켜면 최근에 제가 시승을 했던 차량들 중에서 LED 헤드램프가 가장 밝은 브랜드는 저는 볼보를 손꼽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직진성도 대단히 좋은 편이고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지금 상향등을 켰을 때인데 상향등도 다른 브랜드보다 이 상단에 보시면 잔상이 별로 안 남아요. 그래서 야간의 시야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토 모드까지 지원을 해주고, 참고로 지금 밴딩 라이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업체마다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움직이면 이렇게 조향 각도에 따라서 핸들에 따라서 코너링 램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오토 모드에서는 좌우측의 높낮이도 개별개별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인텔리전트하다, 똑똑하다라는 말을 딱 맞게끔, 그 말이 딱 맞게끔 라이트가 동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야간 시야 좋은 편입니다. LED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야간 시야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밝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게 남기도 하는데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는 잔상이 거의 안 남았는데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살짝 남기는 합니다. 어쨌든 LED 헤드램프의 야간 시야는 굉장히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범퍼 하단부 디자인에서 SUV의 모습을 조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소재가 우레탄 재질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SUV 본원의 느낌, 터프한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솔린 직렬 4기통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190마력에 토크는 30.6입니다. 8단 자동 기어 트로닉과 매칭으로 이루고 있고요. 공인연비는 10.3, 도심에서는 9.2, 고속도로에서는 12.2고요. 절여백은 약 8.5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닛의 오픈 각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이 높은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전장은 4425mm, 휠베이스는 2702mm입니다. 시승 모델은 R 디자인으로 최상위 트림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 235, 50, 19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실제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작은 차량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꾸러기 같은 느낌이에요. 악동 같은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본닛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A필러 쪽에 컬러를 달리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는 라인들이 보이고요. 하단부에서는 선과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크 패널은 역시 우레탄 재질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SUV의 느낌을 조금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R 디자인 모델이라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R 디자인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 컬러하고 루프 쪽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고 입체적인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지금 가솔린 차량이라서 별도의 요소수 구멍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캡리스 타입,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별도로 이 캡을 닫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감, 특히 독특한 볼보의 이 테일램프는 차량을 조금 더 커 보이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보여지게 하는데 아주 유효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직사각형 형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직사각형 형태에다가 테일램프가 이렇게 꺾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위쪽보다 아래쪽이 좀 넓죠. 그래서 확실히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고요. 듀얼 타입의 배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하이그로 시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T4R 디자인 AW 모델이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오픈할 때 모터의 작동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안쪽 공간도 폭은 조금 좁은 듯 싶지만, 왜냐하면 패키징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폭이 조금 좁은 것 같지만 길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납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고요. 응급구조 키트도 벽에 붙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지금 양쪽으로 이쪽하고 이쪽 양쪽 귀퉁이에 마련이 되어 있고 LED 타입이네요. 이 바닥 패널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렇게 접어서 2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보통은 펑크 수리 킷이 많이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뒤쪽 공간을 좀 보여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을 보여드립니다. 휠베이스가 2m70을 넘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웬만큼 큰 가전제품도 나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공간 상당히 넓고요. 요거를 시트 쪽에서 보시면 이 시트백을 이렇게 붙여놨다가 접는 형태, 고정해서 붙였다가 접는 형태고, 여전히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됩니다. 안전 때문에 이렇게 볼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립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위쪽에서 보시면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눌러서 닫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최근 볼보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죽하고 금속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게다가 타공까지 되어 있네요. 외부에서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 아웃사이드도 핸들에도 앞뒤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실내 공간을 보시면 R 디자인답게 저는 주황색, 오렌지 컬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실내에 들어왔을 때의 첫 느낌은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알루미늄 패턴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볼보의 느낌을 한층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도어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 부직포 같은 이 재질이 되게 독특하고요. 또 매포켓이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포켓이 큰 거는 분명히 장점이지만 도어를 닫았을 때 이 뒤쪽에 매포켓 부분이 시트를 조작할 때는 약간 좀 손이 딱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네요. R 디자인이라고 도어 플레이트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는 허리 받침이 4방향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작동은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안장하고 등받이 모두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저는 볼보의 시트를 정말 칭찬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안장의 어떤 엉덩이의 압력도 좀 덜한 편이고 시트백도 아주 잘 받쳐줍니다. 허리가 편안하고요. 몸도 잘 받쳐주는 편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독특하지만 처음에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전에 도움이 되는 헤드레스트인 건 분명하고요. 또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편안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좀 구조가 독특하죠. 안장은 이렇게 수동이지만 밑에 서랍이 있고요. 또 위로 하나 더 잡아당기면 이 길이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쪽에서 기어 격벽 쪽으로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 보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페달은 지금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하고 금속이 혼합되어 있네요. 풋레스트는 길이는 적당한데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릎 에어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본닛이 열리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운전석 좌측에 기능 스위치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테일게이트 오픈하는 거하고 클러스터 밝기 조절하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인포테인먼트 패널, 가운데 패널로 다 옮겨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공두 장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면 듬성듬성하게 생겼는데 잘 보세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꺾으면 분명히 공간이 많은데 바람이 이쪽으로 안 새고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형상도 독특하고 기능적으로도 저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실내 한번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최근 볼보 차량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뒤 틀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막내인 XC40 같은 경우에는 버튼 시동입니다. 클러스터는 디지털 타입이고요. 시동을 처음에 걸면 뭐가 안전장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막 체크가 되게 많이 뜨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안전장비를 챙기고 있는 브랜드가 볼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성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클러스터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클러스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HUD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8단 미션이 생각보다 좀 반응이 빠릿빠릿한 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하고 메인 컨트롤들을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R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이니셜도 되어 있네요. 지금 볼보가 최근에 나온 차량들을 보시면 이렇게 풀 디지털 타입으로 컨트롤이 다 가능하게끔 메인 패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조작감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이라서 그렇게 사용이 어렵지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넘기면 와, 이 뭐가 이렇게 막 버튼이 많나 하는데 하나하나 눌러보면 좀 깔끔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뿐만 아니고 차량의 ECS 모드를 바꾼다거나 카메라, 그 다음에 코너링 조명이라든가 조향 가변형 전조등,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전조등의 조향 가능성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 이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홈키는 요 아래에 있고 많이 사용하는 공조장치는 좀 물리키로 나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잘 작동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살짝 틀어져 있고요. 볼륨 컨트롤이 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저는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이 많이 닿는 것 중에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동을 끄면 소리는 안 들리고 밖에서 깜빡임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기능들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그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죠. 모드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인디비듀얼, 다이나믹, 에코, 오프로드. 생각보다 메인 클러스터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컴포트 모드고요. 인디비듀얼, 다이나믹에서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좋은데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요거는 에코 할 때는 RPM 게이지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프로드에는 하단부에 지금 제가 차량을 정차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나침판 기능이 밑에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단자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충전을 할 때도 편하고 수납을 할 수도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별도의 이렇게 수납 공간, 재떨이라고 봐야 될까요? 공간이 조금 있고 재떨이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SBW,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인데 굉장히 쇼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운행을 할 수 있고 SUV이지만 스포티한 느낌들을 아주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P 모드는 여기에서 버튼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올려서 R하고 D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D 드라이브 상태에서 매뉴얼 모드로 변경을 하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뉴얼 모드에서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기어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공간이 조금씩 있어요. 암레스트는 크기도 적절하고 최근에 볼보 차량들을 보면 이 센터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이 약간 좀 높은 편이라서 암레스트 위치나 크기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공간도 이 정도면은 SUV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죽의 마무리들도 상당히 볼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수석 쪽도 보시면 수납 공간을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에 공간은 길이는 굉장히 넓은데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 시승할 때마다 제가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눈꽃 모양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잡아당기면 레버 타입인데 잡아당기면 여기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우실 때 여기에 음료수 보관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시원해져요. 이걸 누르면 바람이 안 나오고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바람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오너분들도 생각보다 이 기능은 많이 모르셔서 볼보 차량 시승할 때는 제가 요거는 꼭 언급을 한 번씩 드립니다. 여름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조수석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뒷차석 공간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조금 안전하게 창문이 조금 작고요. 여기에 일반 철판이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딱 보면은 약간 개방감이 좀 덜해 보일 수는 있지만 튼튼한 느낌은 있습니다. 도어 측면 패널은 앞에랑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맥포켓이 앞에는 엄청나게 큰데 뒤쪽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시고요. 헤드룸도 넉넉하고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공간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암레스트도 나와 있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O 픽스도 역시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가죽하고 누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웨이드 재질이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는 지금 통풍 시트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 측면에는 이렇게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한번 앉아보면은 뒤쪽은 성인 남성 2명이 굉장히 여유있게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3명이 타면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등받이는 각도가 조금 서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0 정도의 성인 남성이 운전석을 맞춰놨을 때에 뒤쪽에서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닫아보면은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감이 조금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철판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은데 개방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최근에 차량들의 개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에어벤트 2개 리어 전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틀면 이쪽에서 바람이 셀 것 같은데 안 새고 요로만 탁 나온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네요. 아래쪽으로는 USB 파워 아울렛이 여기 지금 커버링이 되어 있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요? 그리고 이쪽에는 열선 스위치 2개가 있고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조작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이는 쪽에 좀 위쪽으로 요 열선 스위치를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밑에 있어서 위치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스웨덴 국기 보이시죠?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라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5일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서의 어떤 잡소리 같은 이슈도 크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제한된 시승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운전석 공간도 최근 나왔던 볼보의 디자인하고 같고요. 스티어링이 조금 더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이 조금 작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다른 볼보 차량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작은 점도 조금 더 재미있고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전석 공간은 굉장히 편안하고 운전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로백인데요. 공식적인 제로백은 제가 8.5초로 알고 있는데 약간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라든가 지금 날씨도 바깥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0도가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9초대 정도 보시면은 제로백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부터 꾸준하게 담력이 좋은 편이에요. 볼보가 또 브레이크 쪽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브레이크도 상당히 담력도 괜찮고 좀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볼보가 기본기에 충실하고 안전에 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무식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런 핸들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감도가 높고 매끈하게 돌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기본기가 이렇게 좋은 회사라는 거는 최근에 볼보 차량들을 제가 계속 시승을 해보면서 새삼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의 반응도 아주 좋은 편인데요, 지금 킥다운을 3단으로 놓고 가속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그 다음에 빠릿빠릿하게 이 기어 변속이 따라오기 때문에 8단 기어트로닉에 대한 만족도도 저는 이 정도면은 높은 편이고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아마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도 이 정도의 변속 충격이라든가 변속 반응이라 그러면 저는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 데는 충분히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XC40을 도심에서 먼저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이라서 사실 뭐 소음 진동은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상당히 좀 안정돼 있고 조용한 느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볼보의 T4 엔진, 2리터급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은 정 영역에서 비교적 고른 토크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190마력이 넘는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어떤 순발력이나 기동성 측면에서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이 조금 재밌는데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4중구동 모델이라서 핸들링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차가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투싼보다 조금 작은 듯 싶은데 휠베이스 같은 거 보면은 또 산타페하고 견줘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독특한 세그먼트임은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차의 셰시는 CMA라고 해서 볼보에서 만든 새로운 플랫폼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시를 사용을 해서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응용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XC40이 그렇게 나온 차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셰시 강성이나 이런 것들도 도심에서 이렇게 도로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 보면 상당히 좀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장재의 조립 품질도 저는 기준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심에서의 소음 진동, 특히 바닥 쪽에서의 소음도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는 지금 235mm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19인치의 이 정도 승차감과 소음이라고 그러면 그 역시도 저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볼보의 T4 가솔린 엔진을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터보렉인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터보렉을 약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세팅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 운전을 한다 그러면 터보렉 같은 거나 이런 약간의 그 좀 굼뜬 느낌? 터보 차량들의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예민한 분들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일반인 분들이면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터보 엔진이지만 터보답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가속감을 보여주면서도 신속성이나 기동성, 순발력 이런 것들은 또 고스란히 간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XC40하고의 매칭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재밌어요, 차가. 그리고 스티어링 자체가 약간 작게 나왔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부담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도 쇼타입으로 전자식 기어 노브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운전자들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9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굉장히 큼직하고요, 터치감도 좋고 다양한 정보를 요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좀 팍팍팍 누르고 싶은데 물리키가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조장치가 그래요.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맵은 수입 차량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수입 브랜드 치고 나쁘지 않은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국내의 브랜드들이 확실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인터페이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국내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좀 우리나라의 맞춤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됐으면, 물론 이것도 국내에 많이 좀 맞춘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요. 조금만 더 맞춰주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인연비는
2.3인가요? 2인가 3인가 예,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심에서는 9km대,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로 알고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실제 제가 도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막힐 때의 평균 연비는 약 7.8에서 8.6 정도, 9km가 조금 안 되는 연비를 보여줬고요. 그냥 5일 동안 시승하면서 평균적으로 도심 주행 연비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약 8.9km대, 9km가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차량의 상태나 여러 가지 도로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제 리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차량을 받으면 공기압은 무조건 36으로 맞추고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도심 구간에서 차가 완전히 정지가 된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시키면 그대로 작동을 해줍니다. 다른 브랜드, 국내 브랜드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해외 브랜드 중에서는 저는 벤츠하고 볼보 정도, 파일럿 어시스트하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분야에 있어서는 볼보의 이 기능도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뭔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정지됐다가 출발할 때도 뭔가 어색하고 아니면 그 기능이 삭제되어 있거나 가감속할 때도 좀 부자연스럽고 막 이런데 벤츠, 볼보, 현대 요렇게 3개 브랜드, 기아자동차도 포함이 되겠죠. 요 브랜드들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볼보가 그런 면에서 해외 브랜드 치고는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셰시 강성이나 서스펜션 셋업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사륜구동도 사륜구동이지만 기본적으로 셰시의 밸런스나 강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코너링을 한번 해보면은요, 코너링을 조금 격하게 밀어붙여 봐도 비교적 잘 버텨주고요. 타이어도 잘 견뎌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라인을 아주 잘 읽고, 이 정도면은 슬립도 거의 안 나고요. 아마 이 같은 구간은 제가 다른 차량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승용차들도 타이어에서 비명을 지르기 쉽습니다. 물론 뭐 P0 타이어를 선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의 기본적인 세팅, 다시 말씀드리면 서스펜션에서 잘 걸러주고 셰시 강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기준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 만족감 굉장히 높고요. 보통 이 정도의 코너링이면 좀 차가 단단해서 약간 승차감이 불편할 수 있는데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폭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림을 꽉 잡아주는 아주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을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준 속도 이상으로 코너링을 해봐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보통 SUV에서 이 정도 밸런스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XC40은 차량 크기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구성, 기본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차량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쯤에서 차량의 가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형이 4천만원대 중반부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이나 디젤에다가 H트랙을 더하고 애지간히 옵션들을 많이 포함을 해도 5천만원 좀 안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4,500만원, 5천만원이라고 하면 이런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좀 큼직한 SUV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다는 거지 차량 자체를 놓고 보면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터널에 들어와서 소음 진동 부분을 언급을 한번 드려보면 저는 처음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측면에서의 풍절음도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고요. 기준 속도 한 100에서 120km까지는 거의 풍절음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앞쪽에 유리창의 각도도 SUV 치고는 그렇게 또 이렇게 서 있는 편도 아니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앞쪽의 유리 각도도 적당한 완만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풍절음에 대한 이슈는 적어도 120km 정도까지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고요. 하체 쪽에서 바닥 쪽에도 굉장히 좀 탄탄하고 MVH도 잘
대응이 돼 있는 그런 차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립 상태도 뭐 찌그덕거리는, 뭐 새 차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찌그덕거리는 거 이런 것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MVH에 대해서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볼보의 자랑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제가 칭하기도 하는데 앞차와의 거리도 굉장히 민감도 높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 가속하고 감속할 때의 이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하는 기능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향 보조까지 지금 해주고 있어서 비교적 장시간을 견뎌주는 편이고요. 조향 보조는 가운데의 차선을 유지해주는 능력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타 브랜드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차들이 있어서 조금 만족도 측면에서 좀 떨어졌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XC40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또 볼보가 전체적으로 이 파일럿 어시스트 조향 보조에 있어서는 좀 리드하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는 지금 12.2k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13.5에서 14.5 요 정도의 연비를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80에서 100 정도로 이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해서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에코 모드로 최대 연비를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은 16.7km까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6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랑 같은 조건에서는 아마 비슷한 연비가 나올 것 같고요. 도심 주행에서는 공인 연비보다 조금 낮은 연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공인 연비에 비해서 조금 높은 연비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측정한 이 연비가 실 연비에 가장 가까운 연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공인 연비 한 10.2로 알고 있는데 10.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4륜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연비면은 저는 연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 차체 사이즈도 그렇고 시트 포지션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교묘한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적당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작은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우람한 볼륨감이 느껴지고요.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것 같으면서도 앞유리라든가 이 측면 유리에서의 개방감이 좀 있기 때문에 탁 이게 트여 있는 듯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시야가 탁 터 있어서 운전할 때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SUV의 장점이 바로 이런 점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운전의 시야도 좋은 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감속을 해봤을 때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음 하고요, 뒤쪽에서 배기음도 나름 좀 완전히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쾌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요 정도면은 아마 요 사이즈 요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클러스터의 변화인데요, 12인치가 넘는 이 클러스터는 지금 해상도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 조금 좀 더 시각적으로 변화가 많았으면은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가속을 좀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아주 좀 경쾌하고요. 그 다음에 킥다운을 했을 때의 패드시프트의 반응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의 재미라든가 만족도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점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에 대한 워닝은 경고는 아웃사이드 미러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불빛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A필러 쪽에 표시를 해줘도 되고, 지금처럼 도어에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고정이 되어 있는 차량들에서는 이렇게 미러 바깥쪽에 표시를 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보 하면은 또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살짝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그 전체적으로 사운드 시스템이 일반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보다 확실히 좀 밸런스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맡기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뭐 제가 그냥 맡긴 제가 듣기에는 가운데 쪽에서 좀 더 소리가 크게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XC40R 디자인에서는 보컬이 조금 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음보다는 중음대 하고요. 그 다음에 보컬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특히나 보컬하고 중음대가 조금 더 소리가 좋다, 뭐 이 정도로 전달을 드려봅니다. 진짜 좋아요. 차가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XC40을 타면서 아쉽게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좀 알려드려보면,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국내에서는 4,500에서 5천만원대라고 하면 펠리세이드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좋은 건 알겠어요. 차량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일 수 있겠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사용을 해보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처럼 클러스터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것까지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길도 그럭저럭 찾아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안 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트입니다. 시트가 형상도 좋고 참 편안한데 누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약간 스포티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통풍 시트가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 여름철에 제가 30도가 넘는 날씨에서 기온에서 시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예, 덥고요. 안장이나 등받이 쪽에 몸이 닿는 부분에 땀이 좀 차는 것 같아서 이 누벅 재질로 된 시트는 저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제가 느꼈는데요, 고단에서 저 RPM으로 주행을 할 때 이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쓱 이러면서 그 조금 특이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저 RPM의 고단으로 가게 되면 약간 차량이 구하고 떨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부밍음 같은 게 조금 있는데, XC40은 좀 앞쪽 엔진 쪽에서 회전이 쓱 약간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그렇게 나는 게 있어서 뭐 요 정도를 제가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으로 한번 정리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볼보 XC40 T4R 디자인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